여러분 거기 그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등기부 보시면 거기 79페이지 등기부를 보시면 그게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예요. 아파트 등기부인데 그 아파트들 거기 등기사항 전부지명서 집합건물 써 있죠? 일단 표제부가 두 개 있어요. 자, 맨 위에 표제부는 일동 건물 표시를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그게 소재하고 지번이에요. 500번지가 지번이고 그 수석 아파트가 그게 자 수석 아파트 이게 뭐예요? 아파트 저 건물 종류예요. 그다음에 건물 명칭이고 건물 그러니까 거기 수석 아파트가 뭐예요? 그게 자 건물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101동이 건물 번호예요. 근데 이 건물 등기부에는 항상 도로명 주소를 병기하게 돼 있어요. 같이 써요. 토지 등기부에는 이 도로명 주소 없어요. 어디에만 있다고? 건물 등기부에만 도로명 주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 구조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 몇 층까지 있어요, 이거? 6층까지 있죠? 그 아파트가 건물 종류예요. 자, 그다음에 그 아까 수석 아파트는 건물 명칭, 102동은 건물 번호. 여기 6층 아파트는 건물 종류.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제목이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이걸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대지권 등기 해놓은 거라고. 면적이 21,345죠? 면적이. 지목은 되고. 그러니까 이건 토지 등기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올라온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 하단부에 이렇게 갖다 놓고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토지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를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아래는 이제 뭐예요? 표제부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표제부예요? 전유 부분 건물 표시예요. 그러면 이제 건물 번호가 자 위에 101동이라 했으니까 101동의 1층에 뭐예요? 101호입니다. 근데 이제 건물 내역의 면적이 벽시 콘크리트죠. 62.45죠. 한마디로 뭐냐면 옛날에는 공급 면적을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자 105제곱미터가 보통 뭐예요? 그게 한 32평 돼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용 면적을 표시해놨기 때문에 84제곱미터가 32예요. 그러니까 이게 62.4면 뭐예요? 한 26평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아래는 이제 뭐예요? 대지권의 표시죠? 그 대지권의 표시인데 이 62.45라는 건물의 면적을 갖고 있는 뭐예요? 이 전유 부분이 이 땅에는 뭐예요? 21,345분의 얼마를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59 있죠? 그래 한 22평, 23평 정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땅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땅 지분이에요. 땅 지분. 땅 지분.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투자할 때 그 연탄 떼고 하는 거 있죠? 그 뭐예요? 어디 주공에서 만들어 놓은 거 연탄 떼고 4층짜리 건물 그런 거 투자 목적이 왜? 그 뭐가 많으니까 대지권 지분이 되게 넓어요. 그런 거.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옛날에 그 서울에 그 롯데 롯데 있죠? 그 타워 있죠? 그거. 그 옆에 그 석촌호수 있는데 거기 아파트가 한 20몇 년 전에 어디 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1억만 가지면 거기 뭐예요? 전세 끼고 뭐예요? 거기 속초호수 옆에 그 아파트 4층짜리 그 연탄 떼는데 그거 갖고 들어가라고 막 얘기해갖고 뭐라까지 얘기했냐면 그 저 교수님이 저의 뭐예요? 친형이라면 손해가 나면 제가 책임도 질 수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가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저는 뭐예요? 따박따박 은행에 적금 들어갖고 예금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얼마나 거기 막 20억씩 하는데 지금 지금 생각해도 갑자기 저 진정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 하여튼 그래서 뭘 봐야 된다고 투자하려면 땅 지분을 봐야 된다. 땅 지분을. 자, 그다음에 가꾸죠. 자, 넘기세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뒤편에 80페이지가 이게 바로 뭐예요? 토지 등기부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파트 뭐라고? 토지 등기부예요. 그 토지 등기부 보니까 거기 표제부에 뭐예요? 거기 그렇게 써 있죠? 자, 소재 지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고 지목이 되고 면적이 얼마라고? 21,340 이게 토지 등기부다. 이 내용이 어디로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가 존재하는데 기능적으로는 뭐예요? 권리 변동은 어디서만 한다고 이제 건물 등기부를 하기로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법에. 그다음에 이제 갑구 보니까 원래는 갑구에는 등기 목적이 뭐라고 써야 되는데 이전 등기 써야 되고 보존 등기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뭐예요? 이게 자 현재 유효사항이니까 보존 등기는 뭐예요? 빼버리고 그래서 거기 순위 번호가 가로 열고 전 2라고 되어 있죠? 전 1번은 뭐예요?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 전 2번이 뭐예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써야 되는데 뭐라 써 있다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권리자매 기타 사항란에 건물 표시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 나오죠? 그래, 이 땅 위에 이 지금 뭐야? 아파트가 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아래 뭐라 써 있어요. 그래서 토지등기부 갑구 일구에 어디 뭐라고 쓴다고? 대주권 뜻등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대주권 뜻등기는 어디다 쓰는 거니까? 토지등기부 해당 구에 갑구나 을구에 쓰는 거예요. 소유권이면 갑구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을구에 쓴다.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대주권 뜻등기라고. 뜻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항상 이건 뭐예요? 이건 등기가 아니라 직권하는 거예요.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직권이에요. 직권.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등기부의 보존관리도 요새 잘 안 나오니까. 자, 여기 총론을 보겠습니다. 자, 83페이지 총론인데 85페이지 보세요. 85페이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85페이지에 쌍가루 3번 등기 신청 적격 있죠? 그거 별표합니다. 자, 등기 신청 적격을 별표하시고,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 뭐라고? 등기 신청 적격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가 될 수 있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뭐예요? 이런 자격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하고? 사람하고 뭐예요? 자, 법인은 인자 들어가 있죠? 자, 태어나 안 되고 살아서 태어나서 뭐예요? 자, 어디에 현재 살아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법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법인과 사람과 법인은 다 등기부상에 뭐가 된다? 명의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자, 한정수산자가 아니라 피한정 흑연인, 피성년 흑연인, 미성년자 무조건 뭐예요? 맛이 같든 맛이 안 같든 여튼 간에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부상에 명의된다. 외국인 된다 그랬죠? 북한 주민도 된다 그랬죠? 왜? 살아있으니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예요? 거기 자연인 법인 밑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나오죠? 뭐가 나온다고? 권리 능력 없는, 이렇게 뭐예요? 권리 능력 뭐예요? 능력 없는 뭐예요? 없는 사단과 뭐라고? 사단과 재단이에요. 이 권리 능력 사단 재단 종중이나 문중이나 교회 사찰 있죠? 왜 문제가 되느냐? 왜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민법상 몇 사람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의 소유관계를, 토지 하나를 몇 사람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의 소유관계를 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공유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유다 얘기하고, 뭐라고? 총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민법에는 뭐예요? 공유에 대해서 뭐라고? 지분을 줬고, 합의도 뭘 줬고, 지분을 줬어요. 근데 총유재산은 뭘 안 줬어요? 지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실제법상 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등기부상에, 자, 이 등기부에는 자, 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요.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공유자라고. 공유자 갑이라고, 공유자 뭐라고? 을이라고. 그 다음에 지분을 줘요. 마음대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합의는 뭐예요? 우리가 공동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한다고? 공동사업을 해요. 이 공동사업을 줄이면 뭐라고? 동업이에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동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 동업관계에 있으니까 지분 처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업관계니까 지분은 실제법상에 있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1번 뭐라고? 합의자라고 하는 나눠요. 뭐로 나눈다고? 합의자라고 나누긴 나눠요. 갑이라고 합의자 을이라고 나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법상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동업관계가 나중에 깨질 수 있거나 갑이 사망할 수 있죠?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뭐예요? 이 지분에 대해서 뭐라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지분을 줬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한데 등기부상에는 여기다 지분 쓰면 뭐예요? 팔아먹은 동업관계 깨지니까 등기부에 뭐 쓰면 안 돼요? 합의 지분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합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답이 뭐예요? 첫 번째 답이 합의의 지분을 기록한다. 그러면 틀려. 뭘 기록한다고? 합의의 지분을 기록한다는 튄다니죠. 그 두 번째 답이 뭐냐면 합의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었죠? 그 죽은 사람이 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단독 명의는 뭐예요? 합의자 변경 등기합니다. 그럼 이 죽은 사람의 뭐예요? 그 지분은 누가 가져가야 되는지? 자식들이 뭐예요? 달라고 요구하겠지. 근데 이 공유 지분은 사람이 죽으면 여기 상속 등기 해야 돼. 꼭 뭘 해야 된다고? 상속 등기 해야 된다. 상속 등기.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자로 쓴다니까. 근데 이 총유재산은 종중 땅이야. 이 종중 땅은 그 훌륭하신 분들이 뭐예요? 큰아버지, 당숙, 작은 할아버지가 다 팔아드세요. 근데 지분도 없는데도 팔아드시는데 여기까지 지분까지 주면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돼, 말도.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자, 이 등기부상에 장손이 있죠? 장자 있죠? 장자.
이 장자란 분이 자, 예컨대 울산에 어떤 제 후배 하나가 그 자기가 종손이랍니다. 그래서 그 뭐 12대 종손인가 뭐 그래갖고. 그러니까 제사를 1년에 12번 지낸대요. 근데 결혼을 못 해. 잘 만나갖고 저기에다가 나중에 끝에 얘기한답니다. 사랑에 물 익었을 때. 뭐라고 결혼할 때. 나 사실 종손이다. 제사를 12번 지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울산에서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첫눈 내릴 때 만나자고. 첫눈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첫눈 내릴 때 만나자 그러면 헤어진다는 말이라면 그게. 그래서 지금 한 50이 넘은데도 결혼을 못 해요. 참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 12번 지낸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 애들은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3짜리 자기 남동생 앉혀놓고 얘기한답니다. 뭐라 얘기했냐면 너 6번, 나 6번. 이렇게 딱 나눈답니다. 그렇게 아싸리 얘기고 애들이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착한 애죠? 요즘 뭐라고 모니터에다가 모니터 놓고 여기서 모니터에 차례 지내놓고 여기다 절하고 그런 것 같던데. 자, 여튼 그래서 절대 어디에는 등기부상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지분이 있으면 안 돼요. 합의는. 그래서 1번 뭐라고 지분이 없으니까 자 절대 뭐라고 총유자라고 못 써요. 나누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이 장손 이름으로 등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 장자는 자기가 뭐예요? 때 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전화 연락해서 세금도 걷어갖고 일 처리 잘해요. 문제 얘가 돌아가실 때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 이 손자 새끼가 나타나죠? 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 거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한 5, 60년 전에 맨날 뭐예요? 소송하기를 뭐라고 김혜김 씨, 밀양박 씨, 해주호 씨 있죠? 그 땅이 종중 땅이냐 개인 땅이냐 맨날 소송했어요. 했더면 뭐예요? 소송으로 그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뭐예요? 김혜김 씨 그 명의로 뭐예요? 그 명의로 대표자 있죠? 대표자 또는 뭐예요? 누가 관리인이 뭐 하라고? 관리인이 뭐예요? 등기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항상 누구 명의로? 김혜김 씨 그 명의로. 그래서 항상 어디 등기부상에 뭐라고 써라고 이거. 김 씨라고 써라. 아니게요. 김혜김 씨. 그래서 만약에 김혜김 씨 부동산에 대해서 예컨대 친목회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친목회가 팔자회입니다. 이 팔자회 회장이 마팔자 회사예요. 이 마팔자 회사가 친목회 회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20년 동안 친목회를 운영하다 보니 기금이 많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혜김 씨 2층짜리 뭐예요? 건물을 취득해서 1층에다가 뭐예요? 식당을 마련해서 독거노인들 음식 제공하고 2층에다가 뭐라고 목욕탕이나 이런 걸 설비해서 어르신들 뭐라고 즐겁게 놀고 목욕할 수 있도록 좋은 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취득하죠? 그 2번 이전등기 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매매를 해서. 그 소유권자가 누구로 줬냐면 뭐예요? 여기 팔자라고 쓰라는 거예요. 친목회 명의로 쓴다는 거예요. 그 명의로. 마팔자라고 쓰지 말고 뭐라 쓰라고? 팔자를 쓰라는 거예요. 마팔자는 뭐만 하는 거라고? 대리로 등기만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뭐예요? 그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가 대리로 신청하는 거지. 대표자 관리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된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예 비적격자 그래서 아예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 물론 태아의획을 주치세요. 뭐라고?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는 뭐만 한다고 등기만 신청하고 태어나 안 되죠? 안 태어났다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사립학교는 학교 명의가 아니라 학교 재단 법인 명의예요. 자, 법인은 뭐예요? 법인 명의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 시험 문제 백두재단에 압록고등학교 되면 그 틀린 말이에요. 절대 압록고등학교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누가 소유권자라고? 백두재단이 소유권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조합 앞에 민법상이란 단어 써놓으세요. 항상 민법상 조합입니다. 뭐라고? 민법상 조합. 이게 민법상 조합. 태아 안 된다. 자, 학교 뭐예요? 학교. 자, 안 된다. 아니, 학교 법인 명의로 해야 되고. 자, 민법상 뭐라고? 민법상 조합도 안 된다. 아니게요. 왜? 민법상 조합은 이 동업계약이에요. 계약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채권을 공부하다 보면 채권의 종류가 채권 계약이 있죠. 계약. 채권편의 계약의 종류가 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전형계약이 15개가 있습니다. 15개. 그래서 15개가 뭐냐면 증매, 교소, 사임, 고도현 그 다음에 위임, 조종화 그 다음에 여행계약 이렇게 몇 개? 15개. 그러니까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이 지입죠? 이게 조합이에요.
이 조갑이 이게 뭐예요? 이 계약의 일종이다. 전형적인 계약의 일종이에요. 동업계약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종신종기고 화해, 여행계약 있죠? 15개. 여러분이 이해될 사항은 뭐예요? 증여도 계약이고, 매매도 계약이고, 그죠? 임대차도 뭐라고 이것도 계약이다. 아니, 계약이다. 그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계약의 일종이니까, 자, 뭐가 아니라 법인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민법상 조합은 조합명의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하면 맨 끝에 없다야. 뭐 하면 없다라고? 민법상 조합 나오면 무조건 없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로 등기부 해야 되는데? 합의자 명의를 해야 돼요. 조합원이 3명이면 합의자 갑, 합의자 명 뭐예요? 합의자 을, 합의자 병. 무슨 명의로? 합의자 뭐예요? 합의 명의로. 조합원 뭐예요? 합의자 명의로 해야 된다. 전원 명의, 합의자 명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읍, 면, 니동 있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도, 시군구만 가능해요. 시도, 시군구만 가능하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달동 주민센터 있죠? 달동 주민센터 이 건물과 토지 소유권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소유권자 누구예요? 남구청에 누가 소유권자라고? 남구청이 소유권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은 적격이 있다. X 왜? 가야면사무소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누구라고? 합천군이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읍면이동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만 가능하다고? 시도 신고만 가능하다.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3번에 거기 신청이 나오죠? 이제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자, 근데 거기 자, 의무자 권리자는 나중에 이제 강론할 때 이제 배울 거예요. 배울 거니까 다만 의무자 권리자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냐면 당연히 뭐예요? 민법 몇 조? 민법 186조. 그래서 뭐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뭐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자, 행위로 인한 뭐예요? 무슨 변동은? 물권에 대한 변동은 뭐하라고?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고? 효력이 생긴다. 이 민법 186조에서 의무자 권리자 말이 파생됐다. 왜? 부동산에 관해서 자, 부동산 집이 있다. 법률행위 누가 하고?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행위 했다. 물권의 변동. 자, 을이라는 사람이 물권, 소유권에 대해서 변동, 득, 실, 변경하고 싶으면 뭐하라고 이거?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이라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아가 네가 뭐예요? 네가 혼자서 법과 절차 없이 살면 되는데 부동산을 사고 싶으면 갑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 맺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취득, 그죠? 너는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등기 권리자. 자, 대한민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아, 네가 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소리 질러. 그래서 뭐라고 질러요? 나 부동산 안 가질래. 소유권 포기할래. 아무리 떠도 소용없다니까요. 네가 대한민국에서 집을 갖고 있는 한 네가 집을 소멸하고 싶으면 뭐라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에 의해서 뭐예요? 물권,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싶으면 뭐라고? 등기해야 된다는 게 등기. 너는 뭐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게 이거.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다.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자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매도인, 매수자는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의무자, 권리자라고 얘기한다. 그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강론할 때, 뭐 가등기 할 때는 뭐예요? 자, 절대 가등기는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안 배웠으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자. 1번 아까 이제 갑이죠? 네, 2번 이전등기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뭐라고? 2-1번 뭐 했어요? 판매 특약을 했죠? 갑이라고. 그 다음에 이 을이 뭐예요? 제3자 부동산을 처분했죠? 자, 그러면 1번 소유권 부정등기. 아저씨가 조카들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집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고 이 조카한테 네가 공부를 시작하라. 나를 믿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뭐 해주겠다. 네가 시험에 진짜 합격하면 나한테 이전등기 해줬다. 네가 지금 뭘 갖고 있으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요구하는 권리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까 임시로 뭐 해주겠다는 게 가등기 해주겠다. 그죠? 얘가 이제 가등기 해놓고 공부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가등기가 됐더라도 얘가 부동산을 남한테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제3자한테 팔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얘가 시험에 합격해서 뭐 한다는 게 본등기를 해요. 뭐 한다고? 본등기를 해요. 그럼 가등기가 뭐냐면 명사만 가등기하면 가등기죠. 이게 본등기죠. 가등기, 본등기, 순위버전, 청구권 버전. 가등기가 뭐라고? 가등기, 본등기, 순위버전, 청구권 버전. 이게 가등기.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 안 해. 뭐라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그렇게 기억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기억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뭐라고 기억하자고? 가등기가 뭐냐면 가등기, 본등기, 순위 버전, 총권 버전. 그게 가등기. 자, 그러면 본등기 할 때 얘가 이제 권리자일 거 아니에요. 그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이게 갑이 의무자냐, 병이 의무자냐. 그 얘기죠? 갑이 의무자예요, 병이 의무자예요. 갑이 의무자다. 왜 갑이 의무자예요? 몰라도 돼. 답만 맞으면 돼. 에?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어요. 왜? 종국 등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제3자한테 주장하지 못해요. 누구한테 주장만 하는 거 이거. 계약맺은 사람한테 주장해야 돼요. 근데 이 환매권자는 자 이렇게 뭐예요? 이거 4번에서 이줬는게 오죠? 원인을 환매해서 갑이죠? 이게 얘가 권리자죠? 의무자가 을이냐 병이냐 이렇게 누가 의무자냐 물어보게 누가 의무자예요? 얘가 환매권 실행으로 다시 이줬는게 해오잖아. 얘가 권리자잖아. 환매니까 공동인청 아니에요? 환매니까. 그 의무자가 을이에요? 병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지금도 모르는 거야. 대항력을. 대항력은 뭐예요? 아니, 이거 환매된 게 안 해도 이 을은 계약 맺은 사람이니까 얘한테 환매 계약서 보여주고 등기해달라면 해줘. 근데 뭐예요? 근데 왜 등기했어요? 누구한테? 삼자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대항력 있으니까 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라니까. 얘가 의무자라니까. 누가 의무자라고? 병이 의무자예요. 병이 의무자.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저 표정 보세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자 이렇게 특약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은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제3자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얘한테는 뭐 등기 안 해도 주장하지. 계약서가 있는데 누구한테 주장한다고? 제3자한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횟수로 민법을 2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항력이라는 건 맨날 대항력 하면서 대항력이 막상 뭐라고 물어보면 몰라. 뭐가 대항력인지. 대항력이 뭐라고? 누구한테? 계약 맺지 않은 누가 제3자한테 약정과 특약 있죠? 약정과 특약.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2분의 2잖아요. 이 아래 뭐라고? 1-1번 공유물 분할 분할 약정을 했어요. 분할 금지 불분할 약정을 했잖아요. 약정 등기 해놨죠? 이게 누구한테 제3자한테 대항한다는 게 뭐예요? 공유물을 몇 년 동안 분할하지 말자고 5년 동안 분할하지 말자고 약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약정 등기가 됐으면 만약에 뭐예요? 이 지금 누가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뭐 했다는 얘기니까 자 이 뭐예요? 을의 2분의 1의 지분에 대해서 전부 줬는 게 병한테 했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뭐라고 이 갑한테 이 부동산 뭐 하자고 분할하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요. 뭐가 돼 있으니까 약정 등기가 돼 있으니까 얘가 얘한테 뭐라고 분할 못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대항력이라고. 이 뭐가 돼 있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정 특약 부기 등기는 누구한테 제3자한테 주장한다니까 자기 권리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그게 대항력이라고.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뭐 이해 대답하고 고개를 연치 끄덕이는데 제가 속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속아. 이게 하루를 못 가니까. 항상 그래서 제가 입에서 계속 얘기하면 계속 듣는 거예요. 뭐라고?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약정 특이 부기등기 대항력 누구한테? 제3자한테.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항력이 제3자한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의무자 권리자는 이제 강론에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거기 단독인청을 별표합니다. 2번 단독인청 별표합니다. 단독인청 별표하시고 중요하다는 게요. 실험 문제 중요하다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 단독 신청을 좀 외워두자. 이게 외워두자. 뭘 외워두는데 자 보세요. 자 판결로 이렇게 뭐라고 판결로 뭘 받은 판결로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와 부표하고 등표가 가보인 뭐예요? 가보인 혼수를 뭐 했다? 멸시시켰다. 뭐 해놓지? 신탁을 해놓지. 남한테 맡겨놓지. 그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거기 암기 방법 자 거기 몇 페이지에 그 17페이지 뒤에 있죠? 맨 아래 10번에 있죠? 10번에 거기 써놨으니까 그것도 이제 보시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씩 외우세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일단 상속은 뭐예요? 단독인데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유증 있죠? 유증이라든가 사인증여가 있어요. 사인증여. 자 유증과 사인증여는 이거 공동인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잊었는 게 할 때 아까 신상수 뭐예요? 신상수 뭐라고? 이렇게 상속.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수용. 이 수용 있죠? 신탁 있죠? 요건 이 신상수 이전등기만 단독이고, 자, 그렇지 않고 뭐예요? 유증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공동이청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보존등기 갑이죠? 이번이 유언에 한 증여라고 이게 사망하신 거예요. 이 사망하시면 누가 이 사람이 유언에 한 증여한 이 유언장 있잖아요. 유언장. 이 유언장을 뭐예요? 변호사가 갖고 혼외 자식 을한테 갖다 줘. 근데 시기를 한번 살펴보죠. 시기를. 무슨 얘기냐면 갑이 사망하시면 일단 뭐예요? 사망하시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이 갑이 유언장에 적은 이 부동산 있죠? 일단 누가 A라는 상속인이 소유권을 먼저 취득해. 그러면 이 유언장을 받은 을은 뭐예요? 을은 이 누구한테 소유권자한테 뭐가 발생해? 청권이 발생해. 뭐가 발생한다고? 청권이 발생해. 나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증은 이분이 돌아가시면 뭐예요? 유언장이 전달되지만 돌아가시면 바로 누가 A는 뭐예요? 법에 의해서 민법 몇 조에 의해서 997조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니까 바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A가 취득해요. 그러면 누가 이 유언장 받으면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유언장 보고 자 돌아가시는 아버지한테 등기해달라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해달라고? 진짜 소유권자. 뭘 받은 사람? 상속받은 사람한테. 그래요. 얘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뭐가 생긴다? 청권이 생기니까 이게 공동이청이라고. 근데 이렇게 자꾸만 설명해주고 얘기해줘도 뭐예요? 얘기해줘도 우리 귀는 참 신기해서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로 나가. 나가. 우리 훌륭한 머리들은 뭐예요? 여기 지금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밖에 나오면 찬바람 불면 뭐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머리가 개운하잖아 항상. 머리가 찌글찌글 아프고 그러면 그게 오래 살겠어요? 일찍 죽지. 그래요.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여튼 간에 그래서 뭐라고 그냥 뭐라도 외우라고 신상수라도 외우라는 거예요. 신상수에 이전는 게 아니면 다 뭐로 한다고 공동. 그래도 그거라도 외우라니까 신상수. 그래요. 그리고 만약 그 드라마 좀 보시는 분은 그 신성안에 뭐예요? 그거 무슨 이혼인가 뭔가 밥 먹다 보니까 그게 나오던데. 조승우 볼 때마다 뭐라고 제 단독으로 사는구나 이혼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상수에 이전는 게 뭐라고 단독이나 그렇게라도 외워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외워야지 그죠? 뭐라고 신상수에 조승우 볼 때마다 뭐라고 신상수에 이전는 게는 단독이다. 이혼한 사람은 단독으로 산다. 야 그렇게 외우세요. 상속 신탁 상속 수용 신상수 이전는 게 단독이다. 유증은 공동에 그러니까 항상 이 뭐야 혼외 자식이 얘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권이 생겨 이거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증여는 마찬가지예요. 왜? 이건 계약이니까. 이건 단독행위예요. 이건 계약이에요. 누가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내가 죽으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너한테 뭐예요? 부동산 주겠다. 내가 쓰러졌는데 네가 자 뭐예요? 심장 압박 저기 해갖고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자 내가 죽으면 부동산 주겠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해? 내하고 대답하니까 계약이라니까. 당연히 공동이청이라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어디에 그 86페이지에 거기 상속해놓고 판결 밑에 상속해놓고 유증 사인증여 포괄승계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오른쪽에. 자, 이거 뭐로 하는 거라고? 공동이다. 그다음에 자 부동산 부표가 뭐예요? 부동산 무슨 능계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능계예요. 부동산 뭐라고? 표시 변경 능계. 항상 부동산 표시 변경은 항상 뭐라고? 단독에 소유자만이 단독하는 거예요. 자 등표는 뭐예요? 주소 이름을 바꿨다든가 개명했다든가 주소지가 바뀌면 등기 뭐라고 명인의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명인의 표시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합니다. 자 이건 단독이네요. 근데 권리 변경은 공동이에요. 뭐만 공동이라고? 권리 변경 등기는 이건 공동이청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무전 등기 갑이죠? 갑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을구의 1번에서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이 1억 2천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채무자가 노고 채무자가 갑이고 변제기가 2000 뭐예요? 자 23년 4월 17일이고 을이다. 갑과 을이 만났어요. 갑과 을이 만나서 재계약을 합니다. 뭐라고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돈 많은 채권자 을아 나한테 3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 얘기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재계해서 우리 갑한테 3천 원을 더 빌려줬어요. 얼마 됐어요 이제?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등기부에 써 있는 뭐예요? 채권액 채무자 표시
이 변제기 있죠? 요 내용 권리사항의 일부 중에 그 내용 중에 일부인 뭐라고? 요 1억 2천 채권만 재계약을 통해서 1억 5천 되니까 불일치하죠? 전부가 불일치해요? 일부가 불일치해요? 일부를 치죠? 그게 바로 변경등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요 등기 아래 1-1번 1번 저당권에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변경등기 한다. 얼마라고 고친다고? 1억 5천으로 고치는 거예요. 자, 당연히 뭐라고?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물론 징액할 때도 있고 감액할 때도 있죠. 그래서 징액과 뭐라고? 예, 징액과 감액이 나오는데 자, 감액은 뭐예요? 감액은 갑이 을한테 얼마를 2천만 원을 갚죠? 그럼 1,000만 원이 되죠? 재계약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의무자 권리자가 바뀌는 거예요. 공동신청 공동인데 징액할 때만 이 감액하고 이 액자는 똑같죠? 그 징액과 감액인데 왜? 지금 설명드릴 때는 자, 이렇게 징액했으니까 얘가 뭐예요? 갑한테 요구를 해요. 야, 내가 너한테 3천원을 더 빌려서 1억 5천원을 줬는데 아직 등기부에 1억 2천이니까 고쳐달라고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죠. 근데 반대로 갑이 얘한테 2천원을 갚았잖아요. 1,000만 원이 됐죠. 근데 등기부상이 1,000이니까 얘가 요구해 반대로. 뭐라고? 왜 내가 너한테 2천 갚았는데 아직도 1,200이냐 1억 2천이냐 뭐 해달라고? 1억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다. 이제 얘가 권리자예요. 들을 때는 이해가 되죠? 시험 볼 때는 이거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외워야 돼? 머릿속에 뭐라고? 액자는 같으니까 여기 증자 있죠? 동그라미 있잖아. 여기 동그라미 없잖아. 동그라미 인감증명.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의무자.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거죠?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징액하면 뭐라고? 시험 보다가 징액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동그라미 인감명, 동그라미 의무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이게 반대는 이제 감액은 반대니까 이 소유권자가 인감증명 된 사람이 얘가 의무자라는 얘가. 누가 의무자라고? 갑이 의무자예요. 일단 들었죠? 그래, 또 까먹으면 돼요. 또 얘기하면 또 듣고, 또 잠깐만 까먹고 듣고 반복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동그라미 인감증명, 동그라미 의무자. 인감증명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동그라미 인감증명, 징액하면 뭐예요? 징액하면.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자, 연장하거나, 자, 그 다음에 연장의 반대말이 뭐예요? 단축이겠지, 단축. 그죠? 자, 그러면 어디에? 여기 보세요. 연장하고 단축 줄 때 어디에만 동그라미 있어요? 연장에만 있죠? 그래, 연장할 때만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동그라미 인감증명, 동그라미 의무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연장, 증액하거나 전세금을 증액한다 그랬죠? 그 증액할 때, 이 증액할 때만 이 증자만 동그라미 있으니까 연장할 때 여기만 동그라미 있으니까 단축이란 단어에는 동그라미가 없잖아. 항상 그래서 연장, 증액, 뭐예요? 자, 그 증액, 그때만 뭐예요? 동그라미 인감증명, 동그라미 의무자, 소유권자가 의무자다. 얘가 의무자다. 얘가. 의무자. 얘는 권리자고. 항상 고라고 공동이다. 그래서 공동이라고 써있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자,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가 단독이고. 보존등기 있죠? 자, 보존등기 단독이고. 그 다음에 혼동 있죠? 혼동. 자, 혼동 있어요. 혼동은 뭐냐면, 혼동은 자, 토지 하나에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 물권자가 물건을 두 개 가지면 안 돼요. 만약에 저당권자가 아버지 사망하시고 상속받았어요. 그 한 사람이 토지 하나에 한 사람이 소유권, 물건을 두 개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두 개 가지면 하나는 이게 혼동인데 하나는 뭐라고?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죠? 근데 혼동에 대한 판례는 뭐예요? 만약에 이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혼동에서 생긴 저당권을 뭐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소멸할 필요 없다. 그게 판례죠? 그래, 혼동은 혼단. 혼동은 뭐라고? 혼단, 단독이 단죠. 그 다음에 다 단독인 거 이해하실 것이고, 그래서 자, 다음 중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단독 신청이 아닌 거 그런 문제도 나오니까 자, 기본적으로 뭐 하라고? 자, 이렇게 신청인 얘기 나오면 공동으로 하는 거 두 가지라도 꼭 외워달라는 게요. 재작년에 문제 나왔으니까 권리 변경하고 뭐라고? 유증은 항상 뭐라고? 유증은 공동이고 권리 변경 공동이다. 그렇게 보자죠. 이제 판결을 보시면 판결을 문제 나오면 세 가지. 뭐가 세 가지 중요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일단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얘가 등기를 안 해주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라고? 이행하라. 뭘 이행하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요. 무슨 판결을?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라고?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뭐예요? 공유물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그냥 있다야. 뭐가 나오면 있다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맨 끝에 있다야. 근데 자,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야? 한 줄이나 두 줄 나오니까 있다인데 민법 볼 때는 한 두 줄 넘어가잖아요. 그 항상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중간에 뭐라고? 분할하고 있다야. 뭐 하고 있다라고? 분할하고 있다. 분할해야지만 있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다는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하지 않더라도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기죠? 왜? 물권 변동이 등기 안 해도 물권이 생겨요. 형성 판결인데. 그 대표적 형성 판결이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게 되면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 생기니까 있다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있다고. 자, 그러면 저 쳐다보세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무슨 생각을 왜 있다라니까 자꾸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라고? 있다라니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니까. 무조건 뭐 나오면 있다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그냥 있다라니까. 감각이 좋았어요. 그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나오면 있다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있다야. 그래, 그런 걸 자꾸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찍는 게 중요하지. 언제 그 쳐다보고 다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나오면 있다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있다야.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없는 거 하나만 기억하자. 없는 거 하나. 뭐냐면 대의 신청할 때 있다인데. 자, 보세요. 누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를 대위해서 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자, 우리가 대의 나오게 되면 대의는 무조건 뭐라고? 있단데 안 되는 게 하나가 그거라니까. 누구는 안 된다고?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절대로 뭐 그 자체가 신청을 못 하니까 대의 있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거 기억합니다. 세 번째, 자, 누가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갑과 을이 계약을 맺잖아요. 매매 계약을 맺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 청구권이 발생해요. 근데 이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그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라고? 10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면 을이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자, 무슨 등기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고? 이행해달라는 뭐예요? 이 판결은 10년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제한을 받지 않겠다. 이 판결 나오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86페이지 판결 그 세 가지 써놓은 거 있죠? 그거 기억합니다. 기억하시고 대리대에는 신경 쓸 거 없고요. 거기 87페이지 쌍갈 5번 뭐라고? 포괄 승계인에 대한 신청 나오죠? 그래요. 포괄 승계인의 신청 나오는데 자, 거기 보시면 등기원인이 이미 별개로 자, 별개로 뭐 했어요? 별개로 등기원인이 이미 별개로 뭐예요? 자, 발생했어요. 누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민법 111조 2항 법률 행위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갑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자, 이 병이라는 뭐예요? 자, 상속인이 자, 상속받죠? 얘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누가 하고 이미 아버지가 매매 계약을 맺었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갖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고 병하고 을하고 뭐예요? 등기를 신청해 주는 거예요. 공동 신청이에요. 그래서 누가 앞으로 갑에서 뭐예요? 갑에서 자, 이 을 앞으로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를 해서 등기해 주겠다. 이게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사망하든 을이 사망하든 사망자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되니까 얘가 사망하면 뭐예요? 정이라는 소유권자가 이 상속받은 소유권자가 누가 하고 갑하고 등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렇게 이해해 주자.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디 여러분 거기 5번 문제를 보시면 오늘 문제 5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에 뭐예요?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동그라미 치고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할 수 있다. 맞죠? 자, 학교 명의는 없다. 무무효는 없다고? 학교 명의는 없다. 맞고. 읍면은 뭐예요? 없다죠? 그래요. 민법상 조합은 없다라 그랬는데 뭐라 써놨어요? 있다라면 틀린다니까요. 항상 민법상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합원 전원 명의 합의자 명의로 해야 된다. 민법상 조합 없다. 그 다음에 외궁이 있다. 왜? 외국이 뭐라고? 살아있으니까 있다. 북한 주민도 있다. 살아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거기 6번에 등기 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억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뭐예요? 단독이죠? 단독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신청을 할 때 채무자가 신청이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대위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니까. 신청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요. 그러면 등기 청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인수 청구권. 얘가 소송했어요. 대법원 판례가 판사님 얘가 등기를 안 해갑니다. 얘가 등기를 안 해가면 나중에 내가 일가구 유증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등기 좀 해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서 항상 계약을 맺으면 권리자가 갑한테 요구하는 것만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갑이 을한테 요구하는 것도 뭐예요? 그게 등기 청구권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1번. 자, 이게 갑이죠, 지금. 그죠? 얘가 안 해가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자,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소송에서 승소했으니까 뭐라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얘를 채권자라고 해요. 왜 채권자냐면, 등기 청구권은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죠. 얘가 요구하니까. 근데 인수 청구는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채권자지.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 대인청 한다는 얘기, 대인청. 채권자 대인청은 민법 몇 조고? 404조예요. 민법 몇 조라고? 404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뭐 할 수 있다고? 대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법 조문에서 채권자는 뭐예요? 얘죠. 채무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그죠?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 행사, 이 을이 채무자의 권리 행사, 권리 행사를 뭘 안 해가고 있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안 해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얘가 등기를 을 앞으로 등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2번 이전 등기 을 앞으로.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다 뭐라고? 채권자 대위라고 쓰죠. 대위라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죠. 등기 안 했으니까. 행사를 안 하니까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지금? 갑이 신청하는 거, 갑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대리하고, 대위하고, 대리하고, 대위를 한번 비교해보자, 비교. 그죠? 그럼 대리하고 대위는 민법에서, 실제법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리는, 자, 보세요, 대리. 결론은 같아요. 이름은 누구 명의로 쓰는 거지, 본인 명의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실제 신청할 때 틀린 거, 신청할 때. 대리는 법무사잖아요. 법무사는 법무사 이름으로 해요? 본인 이름으로 해요? 본인 돈 받고 본인 이름으로 해주지. 근데 채권자는 뭐예요? 채권자 이름으로 써. 채권자 이름으로 신청을 해.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때는 신청이 누구예요? 채권자가 신청해 주는 거지. 채권자가. 얘가 신청해 주는 거지, 얘가. 그래서 여러분 뭐야?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 대리하고 대위의 차이점은 뭐라고? 뭐 할 때? 신청할 때 차이가 있는데 얘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얘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기록돼요? 채권자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기록되고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서 누구 이름으로 기록된다고? 본인 이름으로 기록되는 거 결론은 같다. 아니죠. 그죠? 신청을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아니게 본인 이름으로 하느냐 채권자 이름으로 하느냐 그 차이예요. 이해하셨죠? 만약에 여러분 5월 달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여러분 옆에 앉아갖고 뭐라고? 언니 민법책 보니까 민법이 막 파란색, 빨간색 들어 두려움을 느끼고 물어봅니다. 언니 대리하고 대위가 어떻게 차이나 물어봐요. 그 언니 대답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거기 채무자가 신청이 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 니은은 빼고 기억은 옳죠? 니은 빼면 2번, 4번, 5번은 답이 아니에요. 1번하고 3번 중에 답인데 몇 번이 니을이 있죠? 니을은 물론 디귿은 대리는 행위능력장을 요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 니을은 뭐라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등기에 말초 등기함에 있어서 근저당 설정 후 소유권이 3자에게 뭐가 됐다고? 이전됐다. 아니죠. 근저당 설정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당연히 그 니을이 뭐라고? 옳은 얘기죠? 누가 하고?
근저당 설정자 또는 제사상 취득자 둘 중에 하나는 누가 하고 근저당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니을이 디귿 니을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네, 3번이. 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말소등기 할 때도 또 나올 건데요. 나올 건데, 이렇게. 자, 1번 누가 소유권 무전 등기 갑이에요. 1번 저당권 등기 을이다. 근저당 등기 을이다. 아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자, 이 병한테 넘어갔다 치자니죠. 그러면 이 병의 갑한테 내가 이거 안고 사겠다. 그죠? 그럼 얘가 그만큼 돈 덜 받고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뭐 얘가 갚으면 얘가 권리자고. 병이 얘한테 돈 다 주고 사면 얘가 말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채무 변제를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누가 권리자가 될 수 있고 갑도 될 수도 있고 뭐예요? 병도 제3자 또는 누구? 근저당권 설정자 이 소유권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또는 누가 하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말소등기 함에 있어서 근저당 설정 후 소유권이 3자한테 인정됐으면 근저당 설정자가 전소유자고 제3친자고 제3자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근저당 설정자와 뭘 한다고?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3번이 답이다. 자, 7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 마지막 시간이니까 딱 3시에 끝나겠습니다. 몇 시에 끝난다고? 3시에. 그 배고프신 분은 뭐요? 하여튼 뭐라도 하나 갖고 오세요. 마트 가면 뭐 1+1 과자도 많이 파니까 뭐라도 가져오시고 하여튼 뭐예요. 나는 3시만 지나면 빈혈이 생긴다 하시는 분은 꼭 먹어야 되니까 두유라도 하나 꼭 가져와서 드세요.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예, 예.